저도 이제 이렇게 상담 오신 분들이 수익형 건물 사는 거 또 다가구 다세대 많이 찾으시는데 근데 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이 뭐냐면 공실 생기면 어떡하죠? 이거 관리 어떻게 하죠? 이제 이런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걱정이 되시겠죠.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선뜻 못 하시는데 이 공실일이 생기지 않는 원룸 관리 방법 이 팁도 좀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실이 안 생길 만한 녀석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구역이라든지 지역을 잘 고르시면 일단 안 생기는 녀석이 제일 좋은데 근데도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단계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많은 공인중개사한테 뿌릴수록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변에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 것보다 네. 저는 한 100군데 정도 있거든요. 네. 방이 하나 나오더라도 네. 100군데 공인중개사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내면 알아서 또 그만큼 빨리 나가니까요. 네. 빨리 내보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좀 공실이 있다 그러면 환경 개선을 좀 해줘요. 환경 개선. 이게 무슨 말이죠? 굳이 도배를 안 해도 되는 좀 낡았어도 도배가 그냥 써도 되는 방이 있는가 하면 조금 도배해야 될 사항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나 그냥 세줘도 될 것 같아 이런 상태인데 방이 계속 안 나간다 한 일주 이상 안 나간다 그러면 저는 주말에 가서 네. 도배를 새로 한다든지 등을 교체한다든지 개선. 뭔가 개선을 해줘요. 그러면은 빨리 좀 나가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거고요. 네. 세 번째 단계는 계속 그래도 공실이다 그러면 월세를 좀 낮추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월세하고 기간은 좀 낮춰줘도 돼요. 네. 1년이 아니고 6개월짜리도 줄 수가 있는데 그쵸. 중요한 건 보증금은 절대 낮춰서 안 돼요. 이게 낮춰지면 힘들어져요. 집주인이. 왜냐하면 미납이 생겼을 때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겠네요. 최소한 보증금 낮추는 건 하지 마시고 월세를 좀 뭐 일시적인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월세를 낮추거나 기간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좋고요. 네. 그래도 안 나간다. 네. 마지막 단계거든요. 또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공인중개사한테 네. 따블을 준다고 하면 돼요. 수수료. 중개수수료. 그냥 문자로 제가 주로 100군데에다 보내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곱하기 2라고 해서 보내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마법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가뭄이 든 시기다. 이 지역이 약간 일시적으로 방이 좀 많이 비는 것 같다 하면은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공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원룸 관리하고 계신 분 있지만 똑같은 지역에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공실투성이고 어떤 분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만실로 채워져 있는데 다른 게 없거든요.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운영의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한두 군데 뿌려놓고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적어도 100군데 뿌려보시면 여기서 거의 대부분 채워지고 또 그래도 안 되면 환경 개선 그래서 뭐 등을 좀 간다든가 벽지를 새로 한다든가 이런 약간의 노력만 하면 왔을 때 계약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만약 이것마저도 안 되면 원룸 보통 뭐 50만 원 내면 한 5만 원만 낮춰도 그것 때문에 또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도 안 되면 곱하기 이 자본주의 세상이니까는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수수료 뭐 30만 원인데 곱하기 하면 이제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뿌리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연락 안 오던 게 바로 그냥 다음날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것만 잘 하셔도 원룸 하시면서 공실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많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오셨을 때 우리 잉클에서 우리 강 대표님의 그 많은 이제 노하우들을 이제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대표님의 강의를 우리 잉클에서 꼭 보시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는 거 또 방법들 여기서 충분히 배우시면요 안전하게 은퇴 노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직장생활 하시다가 또 이제 부동산을 하고 지금 또 기업체도 조그맣게 하고 계시고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은데 그렇죠. 일단은 주로 하는 일은 제 회사 운영하는 일이 제 주업이니까 어떤 회사죠?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서 뭐 오전 정도는 제가 회사에 항상 붙어서 결제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진행을 좀 일을 좀 하고 있고요.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놀아요. 놀고 이제 뭐 건물 수리 갈 거 있으면 가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건물 수가 한 원룸 형태가 한 120호 정도 되거든요. 120호요. 120호 되고 나머지 한 20개 정도가 상가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러면 맨날 그거 AS 해주더라 끝날 뭐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할까? 요 정도고 실제 뭐 공인중개사가 계약한다 그래서 계약서나 받으러 가지 세입자를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주인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물 관리하고 그리고 책 쓰고 강의하고 뭐 도배하러 다니고 뭐 변기 고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강의도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네. 강의는 주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관련 강의 많이 하시나요? 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8시간을 강의하는데요. 4시간은 네, 4시간은 네. 사실은 마인드 마인드셋. 변화예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거를 설명해도 맞아요. 이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그거를 마인드셋을 꼭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 쏙쏙 들어오고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뭐 뭔가 내가 재테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뭘 좋아하시냐면 투자 그럼 경매할까? 아파트 살까? 뭐 부동산 할까? 뭐 이런 장르를 공부만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부자가 되는 방향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대부분 재테크 스킬만 배우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대표님은 이제 아까 120호 정도의 그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럼 앞으로도 또 투자를 계속 이어가실 텐데 한다면 네. 이런 1인 주거 형태의 원룸 위주로 또 투자를 해 가실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네.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이라는 것도 네.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원룸 형태인데 다중주택도 있고 요즘에는 새로 나올 법이 있어요. 네. 공용기숙사라는 게 있습니다. 공용기숙사요? 그래서 기숙사라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어떤 특수 목적인 거죠. 네. 자기 직원들을 케어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1인 주거의 형태인 공용기숙사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요. 제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이 공용기숙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건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품이 또 생겨나는 또 거네요. 생겨나는 거죠. 이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아까 월 지금 7천만 원이 수익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자산도 아까 한 128억, 한 130억 정도 되면 종부세가 엄청 나올 텐데 부담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나세요? 종부세를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네. 사실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대부분 좀 싫어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러게요. 들으시면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안 내는 건 아니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기장하고 있고요. 모든 월세 받은 것은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적게 내기 위해서 법인으로 좀 바꾼 것 뿐인 거지 안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어서 네. 주택임대사업자가 제도가 계속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막 폐지도 한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하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저는 2018년도 이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만기되는 물건도 다시 네. 또 가입하면 10년간 또 종부세를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130억 정도 네. 되는데 이제 조품제 합산 배제를 다 네네네. 임대사업자에서 네. 받으니까 종부세 부담이 없으시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월세가 뭐 7천만 원 이상 나오면 네네. 그 소득세는 엄청 내시겠어요? 소득세인데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렇죠. 법인세를 법인으로 내니까 하니까. 실제 2억까지 법인세율은 2억까지는 순수익이요. 순수익이 2억까지는 10%를 내고요. 그 이상 되는 소득은 20%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맥스로 따져도 20% 정도는 세금을 낸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법인으로 이 임대 사업을 하시는 그런 장점들이 이제 네.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점, 뭐 문제점도 좀 있지 않을까요? 법인으로 했을 때? 법인으로 했을 때 네.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무조건 기장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돈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내 돈이 아니고 법인 돈이거든요. 법인 돈이니까. 그러니까 네. 함부로 돈을 관리해서는 안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창출했을 때 이익을 갖고 나올 때 세금을 또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10%밖에 안 내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 갖고 있으면 48%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을 다시 가지고 나올 때 이익금을 배당의 형태로 가지고 그렇죠. 나올 땐 다시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과 법인 하시는 분은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공평한 차이가 거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네. 뭐
법인세 10% 20%가 있지만 네, 또 급여나 또 배당이나 그렇죠. 나중에 청산을 통해서 네. 가져오게 되는데 네. 그때마다 또 세금이 있으니까 네, 세금은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지만 또 네. 다양한 또 장점도 이제 앞에서 예, 있다고 예.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안 내는 거지 앞으로 낼 그렇죠. 거죠. 좀 유보가 되는 거죠. 법인의 장점이 또 그거인 것 같아요. 유보해서 그 돈을 이제 다른 데 또 투자를 할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요. 예. 그런 목적이시는 분은 또 법인도 또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지금 들으시면 와, 월 7천만 원 벌어서 그거 어디다 다 쓰지?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어디다 다 쓰시나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못 쓸 것 같아요. 예, 또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제가 투자를 하면서 목표가 있었는데 네. 월 5천만 원 정도만 딱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네. 5천만 원 정도 나오면 물론 뭐 저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 대부분 전세 보증금도 있고 전세도 상환해야 돼 여러 가지 지출을 하고 있지만 5천만 원 정도만 되면 저는 더 이상 현금 흐름을 키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내 인생의 이제 모토를 5천만 원 잡았는데 5천만 원이 달성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네. 이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는 5천만 원이 됐을 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안 키우려고요. 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달리는 기관차가 멈추기에 너무 오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가고 있는데 7천만 원까지 올라버린 거죠. 첫 번째는 월세가 올란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벌은 돈을 매달 7천만 원씩 벌은 돈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 사이에 또 자산도 계속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자산이 오른 거는 사실은 표현되지 않죠. 현금 흐름에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산이 오르고 내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팔 거니까. 안 팔 거고 계속 유지할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줄고 오름보다는 월세가 내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월세는 사실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추이만 바라보고 월세가 오른다면 내 자산의 가치는 상승했다라고 좀 판단하는 거죠.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직장인들의 꿈이 노동소득이 아닌 노동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이런 임대소득을 만들어 놓고 은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40살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꿈을 이루고. 네네. 근데 대표님이 그한테는 꿈 이루는데 이게 오히려 실패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이게 왜 실패를 하셨다고 표현하신 건가요? 제가 은퇴를 했죠. 목표가 제가 40살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네. 놀아야겠다. 네.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10년 전에 정한 거고 한 29살 때 그 네. 목표를 만들고 숫자화 해놓고 이 정도 되면 내가 은퇴를 해야겠다. 가면 갈수록 단축되는 거예요. 사실은 40살도 아니고 39살 때 은퇴할 그래요.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근데 그 기준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네. 내 근로소득보다 많았기 때문에 많아지는 순간 네. 이게 언제를 계략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40살 정도면 그게 많아지겠더라고요. 근데 제 받는 월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40살 정도 되면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나이니까 그쵸. 월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순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자 내고 다 하고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요 정도면은 그만둬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이제 무작정 집에서 쉬었죠. 근데 삼식이가 되더라고요. 아내가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당신 어디 안 나가? 이런 표정이고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그죠. 맨날 산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 제가 퇴사하고선 이제 집에서 놀면서 한 게 등산 가고요. 아침에 산책 등산 가고 네. 테니스 레슨 받고 네. 배드민턴 레슨 받고 그 다음에 골프 레슨 받고 스포츠맨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40살의 친구들이 네. 저랑 놀 사람이 없다는 그렇죠. 게 가장 이게 문제예요. 한참 이럴 때니까. 네. 그러니까 저랑 놀으려고 그러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하고 놀아야 되는 거죠. 네. 60세 이런 분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없었으니까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찾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찾아가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좋아하는데 그쵸. 일하는 거잖아요. 네. 일하는데 맨날 가서 놀면 그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전화도 점점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래서, 이 회사도 네. 차린 거군요.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놀고요. 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야, 나 이게 도저히 노는 것도 못 놀겠다. 어떻게 좀 방법이 내가 좀
회사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모은 돈 중에서 딱 1억만 가져가서 사업 한번 해볼 테니까 해줘라 그랬더니 아내가 반대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힘들게 모은 걸 가지고 당신 그러게요. 뭐 잘한다고 사업하고 일하고는 다른 거야. 그건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더니 괜찮아 해봐. 그래도 우리는 800만 원의 현금으로 있었으니까 내가 말아먹든 뭐해든 매달 아내한테 생활비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한 1,000만 원만 나오면 일 안 하고 살 거야라고 할 텐데 남자들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한 6개월 이렇게 쉬고 놀잖아요. 진짜 몸이 근질근질하고 또 집안에 내 아내 또 이 자식들의 눈치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결국 또 자신의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하는 남자가 8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있어도. 네. 지금 40대 후반이시죠? 네. 이제 50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뭐 또 다른 뭐 은퇴 계획, 본인의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40살에 실패를 했잖아요. 이제 은퇴를 선언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실패하면 바보잖아요.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한 5년 정도 45살 때부터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여유 있으신 분들의 모임도 나가면서 그들하고 이제 어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50살 정도 되면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이제 직원들한테 물려주든 아니면 뭐 매각을 하든 이렇게 처분을 하고 저는 이제 임대법인만 운영하면서 재단을 좀 설립해보고. 어떤 재단이요? 그래서 뭐 사회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학재단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불우한 학생도 좀 돕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봉사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는 종착역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사회 환원, 약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대표님 같은 분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7천만 원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10%만 기부해도 사실은 이 재단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재단을 만드는데 출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 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지만 출자만 되고 나면 제가 제 회사에서 버는 돈을 기부하면 되거든요. 기부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임대법인을 재단화 해가지고 그걸 또 이용해 먹는다 뭐 이렇게 우리 예전 보면은 모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재단화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건전하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도배, 장판, 변기도 갈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나중에 제가 재단을 만들면 실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강 대표님의 2번째, 3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인물들이 직장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많은 또 마인드셋, 정신무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전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40, 50대 분들이 살아오면서 또 크고 작은 실패나 또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도전한다는 게 그분들한테 큰 장벽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온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뭐 미래는 뻔하죠. 불안하는 우리 중년들이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일에서 사는 기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맞아요. 점점 줄고 있고 은퇴하면 더 오래 살아야 하고 이런 이제 이 재앙 속에 살고 계시는 게 현실인데 기존에 살아갔던 방식대로 사셔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셔야 되고요. 변화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변화해야 돼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본인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투자 그래서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그걸 활용하셔서 마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희망이 없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중년들에서 많은 희망 계속 전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